매수매도 추천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 정리 내용임을 밝힙니다. 2월 초반부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밸류 기업 중심의 엄청난 상승이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고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14,000원에서 13,500원 정도를 반복해서 황보하고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업의 주가는 20% 정도가 평균적으로 폭등을 해 있는 상태로 대부분의 고배당 ETF들에는 금융기업들의 비중이 높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 약 70%에서 80% 이상이 아리랑 고배당주로 채워져 있었던 상황이고, 플러스 알파로 타이거은행 고배당주를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럭키 펀치가 터져 있는 상태이며, 24년 배당률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약 5.5% 내외의 배당률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의 아리랑 고배당주의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3년도에 지급된 분배금은 730원이었던 것이 24년도에는 확정이 되어 봐야겠지만 연평균적인 상승률을 대입을 해보면 780원 정도가 5월에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000원 주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5.5% 정도의 배당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쁘지도 높지도 않은 배당률 수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렇게 주가가 올라버리기 전에는 6% 이상을 연금저축계좌에서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는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밸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높은 관심과 폭등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저의 경우에는 기존 포지션이었던 아리랑 고배당주의 물량을 1년간 연간 목표 수익률이 대부분 달성이 이것 때문에 되어버려서 3분의 2 물량을 매도를 해버리는 이례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두 개 ETF가 모두 15% 이상 수익률 구간에 들어갔는데, 저의 목표 수익률은 연간 7%에서 8%였기 때문에 무려 2년간의 목표 수익률을 확정시켜 놓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제는 CMA에만 둬도 2년간의 연간 수익률이 뭐 한 7.5%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고, 플러스 CMA에서 3%가 나와도 연간 10% 이상씩이 2년간 달성되어 있는 셈이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방어적으로 돌아가서 현 시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대상이 무엇이고, 방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 통신사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통신사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아리랑 고배당주에 투입된 공격수들은 충분히 수고했다고 칭찬해줄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저의 돈들, 한정된 돈들을 투입한다는 관점에서 메리트 비교를 해봤을 때 아리랑 고배당주는 14,000원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예상되는 것은 5.5%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최고 수준으로 가도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도 6% 수준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 시점에서의 SK텔레콤을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는 51,000원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배당률이 이제 3,500원 수준의 배당금이 지급이 23년도에 확정이 돼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도 7% 배당률이 나오고, 만약에 실적이 꾸준히 더 좋게 나와서 24년도에서는 분기 배당금이 1,050원이 지급이 된다면 8%가 넘어가는 배당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돼서, 물론 이것은 SK텔레콤의 실적이 꾸준히 유지되고 매분기 1,050원이 지급됐을 때의 케이스지만, 이것이 반복이 되면 4,2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많이 높아진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전략을 재정립한다면 나의 한정된 돈들이 싸운다고 했을 때 어떤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그리고 더 안전할까를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의 목표 수익률 달성에 어떤 것이 더 최적의 전략일까 차원에서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 수익률은 7%에서 8% 수준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올해 24년도에 실적이 나오는 것에 비례하겠지만 배당률을 만으로 7%에서 8%까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의 기준으로는 방어적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격은 연 초반부에 럭키펀치 때문에 충분히 성공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축구의 비유를 하면 전반전에 이미 5대0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게임을 풀어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베스트 플레이어들을 보호하면서 철저하게 제압하기 위한 추가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금융주들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더 날뛸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상보다 더 충분한 공격력을 보여주었기에 상당 비중을 복귀를 시키는 선택을 하였고, 이제는 그 자원을 활용해서 수비수와 미드필더에 투입시킨 개념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도는 1금융권의 실적은 계속 좋았던 상황 속에서 분기보당 정책들도 많이 발표가 되었고 기대 배당률도 높아졌는데 주가는 계속 외면받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배당금이 계속 인상되면 언젠가는 관심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기도 한 요소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랬듯이 외국인이 돌아오는 기업들은 강한 관심과 상승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달러는 언젠가는 강달러 현상이라는 타이틀을 반납하는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이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언젠가 반납하는 이때에 그들 외국인은 어떠한 대상들의 관심을 보일 것인가에 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즉 저는 여전히 강달러 현상은 언젠가는 평균 가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환차익만으로 10% 이상의 메리트가 기대되는 시기에는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배당 기업이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갖추고 있고 안정적인 성숙 산업도에 포함이 되는 기업이면서 저밸류면은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 SK텔레콤은 그렇게 한국 기업 중에서 뚜렷하게 저밸류 기업에는 속하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다수를 충족하는 대상들이 방어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외국인 관점에서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으며, 하지만 SK텔레콤을 선택한 이후에 주가가 약간 더 올라 버려서 조금 고민이 되는 시기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투자는 늘 고정된 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확실한 것도 없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파도 타기 같은 항해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을 이어간다고 해도, 아무리 성공률이 좋다고 해도 개인적인 기록상으로는 80%에서 60% 정도를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20% 이상에서 40%에 가까운 불확실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